아직 한 발 남았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남자의 영화. 극장의 모든 남자친구들을 모두 오징어로 만들어버렸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영화. 남자라면 볼 수밖에 없는 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긴 센터장의 인생 영화.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그 꼬마가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옆집 아저씨. 주민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원기 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터프한 상남자의 이름은 치곤. 마약 전담반 형사팀장입니다. 지원 요청을 하자니까. 김효서 배우는 2달 동안 이 춤 연습을 하느라 굉장히 고생했는데 짧게 편집이 되어 아쉬웠다고 하네요. 어미새는 잡고 새끼새는 놔준다. 먹이 전달하는 거 확실하게 보고 움직여. 이 대사는 감독이 취재 중에 알게 된 실제 형사들이 쓰는 은어입니다. 먹이 전달했습니다. 이 나이트 탈의실은 세트가 아닌 실제 헌팅을 해서 찾은 장소입니다. 예, 물건 받았어요. 헌팅 당시 콘티에서 그렸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감독은 바로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거래 중인 마약을 가로채는 효정. 이 나이트의 외부는 부산에서 촬영을 했고 내부는 천안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독은 이 액션씬을 찍을 때 세련된 액션을 원하지 않았고 무술 감독과 협의 끝에 막 싸우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수입한 보호 처리된 유리병입니다. 몇 개 없어서 NG가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케이 컷을 찾았습니다. 빨리 하자. 조석 꾸미고 설렁탕 먹어야지. 손상경 배우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치곤이 업어치기 한 판을 못한 것이 감독은 아직도 아쉽다고 말합니다. 별철주야 빼치서 누구나 좋아하는 옛날 소세지를 만지작거리는 이 남자의 이름은 새끼야. 오태식이. 가 아니고 차태식입니다. 이 잘생긴 아저씨는 어울리지 않게 전당포를 운영합니다. 이 영화는 투자자들이 기획 당시부터 컨셉과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게 봤다고 합니다. 초반에 감독은 아저씨 역할을 나이가 많은 진짜 아저씨로 생각을 했는데 원빈 배우가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아저씨로 가면 어떻겠냐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감독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에 감독은 원빈이 아니었으면 영화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와라. 죽는다. 아이에게도 거침없이 멘트를 날리는 아저씨. 스케줄상 이 낮씬을 밤에 조명을 치고 찍어야 했는데 일광이 없어서 오히려 소미의 등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소세지다. 감독은 소미가 납치되기 전까지 아저씨의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소미가 서 있는 공간은 의도적으로 밝은 라이트가 얼굴에 묻게 했고 태식의 공간은 다크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 유리가 깨져 있어서 미술 감독이 유리를 갈아 끼우려고 하는데 감독은 그 간지가 더 좋아서 그대로 놔두라고 촬영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도 소미의 얼굴은 밝고 태식의 얼굴은 어둡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 선인장에 물을 주는 컷은 조명 감독의 아이디어였는데 차가운 태식이지만 식물을 키운다는 느낌이 좋았다고 합니다. 살짝 레옹 같은 느낌도 들고 좋네요. 나중에 치곤도 이 선인장에 물을 주는데 태식과 치곤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려고 연출을 했으나 관객들이 잘 몰라줘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정선배! 너 또 거기 엄마다. 갑자기 소미를 찾아온 엄마 효정. 정선배!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원빈 배우가 했던 연기 중 가장 코믹하다고 하는 이 씬은 소미와 아저씨의 유대관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연출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코믹한 장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더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효정은 카메라 가방에 마약을 숨겨서 전당포에 맡깁니다. 자꾸 우리 불러들이지 마. 난 이번에 새끼 용서해도 애들 건드린 새끼 용서 안 해. 좀 그렇게 외로우면 데이트 신청하던가. 딸을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참 이상한 엄마입니다. 쫄긴. 마약을 잃어버려서 582년 개띠 오명규 사장에게 오지게 처맞는 만석. 김희원 배우는 분명 싸대기인데 주먹으로 맞는 것 같이 아팠다고 합니다. 한 테이크에 4대씩 5테이크를 찍었는데 안타깝게도 맨 처음 찍은 컷이 오케이 컷입니다. 삼촌 교육 때 다시 새가 쌓았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산다. 물건 어디다 빼돌렸어? 마약을 전당포에 맡겨놓고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효정. 그 빨리 가져오라고 하는 기둥서방. 숟가락에 끓이는 것은 무해한 용액을 소품팀이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좀 이상한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 모양이니 딸은 지 살 길을 찾아야겠죠. 유일한 친구인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아저씨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전당포 귀신이야. 게임하고 싶다. 이 멘트는 원래 대본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뭔가 여운을 더 주기 위해 추가로 넣은 대사입니다. 카트하고 싶다고도 읽어봤는데 이상해서 게임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소미가 넣어준 mp3에는 무슨 노래가 들어있을까?
감독은 장면을 해치지 않으면서 초딩이 듣는 음악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노래가 없어서 그냥 OST를 깔았습니다. 아이돌 노래를 BGM으로 깔 수는 없으니까요.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네가 듣는 노래 다 이상해. 너 엄마 핸드폰 번호 뭐야? 대답 안 해? 이 엄마도 좀 이상하다. 김세론 배우는 이때 맞고 또 맞다가 핸드백 쇠에 맞아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만 좀 때리세요. 이러다 애 잡겠어요.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군산의 문방구입니다. 미술도 필요 없는 기가 막힌 곳을 로케이션 했네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석이 동생 종석.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형님은 노가다 뛰는데 동생 놈이 김희원 배우는 내가 동생이어야 했다고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물건 빼돌린 년 알아냈다. 그렇게 소미와 엄마는 끌려가게 되고 주소 불러봐요. 지구대원 불러드릴게요. 이 목소리는 감독이 직접 한 연기입니다. 그렇게 외로우면 114에 전화를 해요. 목소리는 거기 언니들이 더 죽여. 왜 바쁜데 장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두 사람 해치지 마라. 아저씨 생각 잘하신 거야. 물건 하나만 건네주면 되거든. 이곳은 분당구 서현동의 한 주차장인데 이 두 배우가 이 한 컷을 위해 8시간을 차에서 대기했습니다. 어때? 왔고 좋네. 이 장면은 꽤 많은 공을 들인 씬입니다. 실제로는 맑은 날 촬영을 해야 하는데 비를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배경을 어둡게 누른 후 CG로 비를 합성한 후 다시 색보정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 다 맑은 날입니다. 밖에 저 엑스트라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만으로 비 오는 날을 연출했습니다. 이 컷은 원래 콘티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는 컷이었는데 촬영 감독이 뷰파인더로 보다가 이건 꼭 찍어야 한다며 찍은 장면입니다. 영화판에서는 하늘이 도와준 컷이라고 하는데 이 컷이 티저에도 쓰이고 영화에서도 중요한 컷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냥 원빈 얼굴이니까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 차 안은 세트에서 찍은 컷입니다. 안타는 제다 잡범이네. 어떻게 살인사건이 하나도 없나? 감독이 취재 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실제 형사가 하는 말을 듣고 대사로 사용했습니다. 이 실제 형사 같은 비주얼의 이종필 배우는 사실 연출이 전공인 감독입니다. 이후에 전국 노래자랑과 도리화가를 연출했습니다. 골프장 내부는 다른 곳에서 찍었고 이 외부는 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다행히 마지막 날이라도 비가 와서 중요한 컷은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명규 사장이오. 물건은 잘 받으셨나? 니 지금 내한테 던지게 하는 기가? 오 사장님,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님 이 놈아. 감독이 이 두 배우에게 시간이 없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서 한 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살고 싶으면 날이 달리기나 해. 이 58년 개띠 똥개 새끼야. 이 똥개 새끼야. 중문과 니 알바비 난리다. 특수요원이었던 차태식이 얻어맞는 장면을 관객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약이 눈에 들어갔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짜버리한테 던져줘. 이 장면은 와이어를 매달고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원빈 배우는 그물이 있어도 뒤로 떨어지기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엔 맑은 날이라 빗방울이 빛을 받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후반 작업 때 오히려 비가 제대로 살아서 묘한 느낌을 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원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두 사람을 구하려고 이 개고생을 했는데 소미의 엄마는 이미 돈 될 만한 건 다 빠진 채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신은 배우의 몸을 본뜬 더미입니다. 본을 뜨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신원조회는 하고 있는데 접촉이 안 잡혀. 이 취조실은 부산의 실제 경찰서였던 공간을 다시 세팅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 형사님 아시가 안 주나요? 지금이고. 이문호 배우는 감독의 학교 후배인데 전작인 열혈남아에도 출연을 했고 이후에 우는 남자에도 출연합니다. 소미가 준 뭐든 다 이기는 다크나이트 카드. 원래는 마크로 렌즈라는 접사 렌즈로 찍어야 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를 A4 사이즈로 제작한 뒤 일반 렌즈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만화방입니다. 이곳에서는 미술팀이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다락방은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만석은 범죄자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처럼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한다는 설정으로 등산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컨셉은 쉬는 날인데 동생이 불러서 짜증나 있는 형입니다. 밥 왔어. 밥 먹어.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방금 살인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는 두 형제. 원래는 중국 요리였는데 방금 피를 보고 나서 날것을 먹는 더 센 느낌을 만들기 위해 초밥으로 바꿨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에게 초밥을 주는 만석은 김희원 배우가 아이디어를 낸 형제애를 표현한 즉흥 연기입니다. 야, 너 생선 잘 먹는다. 아유, 없어서 못 먹지.
요래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미국에서 저희 수사기관으로 하달된 차태시에 관한 정보입니다. 통칭 UDU, AIU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정보사 특작부대 요원으로서 회의실 브리핑 장면과 사체 사무실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데 경찰서는 망원 렌즈와 핸드헬드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느낌을 의도했고 사체 사무실에선 고정된 느낌으로 가다가 액션 장면이 시작될 때는 숏줌 렌즈로 퀵 줌인 아웃을 활용해 화려한 액션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형광등은 원래 깨져야 했는데 빛이 흔들거리면서 태식을 비추는 느낌이 더 좋아서 그냥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감독이 디렉션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원빈 배우는 레이싱 자격증이 있어서 가끔 혼자 이렇게 격렬히 운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 언니, 이거 담배 맛 떨어지게 소리 들어봤어? 듀. 이 엘리베이터 밖은 로케이션을 한 다른 클럽이고 처음이신가 봐요? 물이 좋거든요 여기가. 애들이 야해. 엘리베이터 안은 세트입니다. 이 화장실도 세트를 제작한 곳입니다. 어깨의 칼은 갈고 찍을 수 없어서 CG로 심은 것입니다. 이곳의 액션은 다른 액션과는 좀 다르게 줌렌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부터 감독이 생각했던 콘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속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태식과 람로안이 시선을 교환하는 장면은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춤추는 수많은 사람들은 서울예술종합학교 학생들입니다. 김희원 배우는 여기서도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한 컷을 찍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까딱거리며 리듬을 타는 건 김희원 배우가 즉흥적으로 한 연기입니다. 태식에게 전화기를 주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하라고 하는 이 동작은 김희원 배우가 어느 외국인에게 당했던 기억이 나서 한 애드립입니다. 저 도망가는 분은 콘티 작가입니다. 왜 경찰은 항상 한 발 늦을까요? 이 장면은 세트에서 촬영을 하고 CG로 표현했습니다. 실제 달리면서 찍으면 배우들이 연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대사, 오디오 따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 통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즘에는 세트에서 많이들 찍는다고 합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뭐라는 거야 이 X신이.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같은 건지 내가 보여줄게. 결심을 하긴 했지만 아까 총을 맞은 태식은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옛 동료 달서를 찾아갑니다. 달서는 뒤집은 우유곽을 보고 태식이 온 것을 눈치채는데 우유곽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감독이 창작을 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이쁘지? 안아보자 우리 셋이. 감독은 태식의 행복했던 과거를 좀 식상하긴 하지만 어두운 태식과 대조되는 톤앤매너를 위해 조금 과한 듯하게 화사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트럭신은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스태프들이 긴장하고 찍었는데 다행히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원빈 배우에게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라는 디렉션을 했다고 하네요. 완전 악마 같은 감독님이신. 버려진 애들 하나 둘씩 데려다 놓으니까 이렇게 됐어. 실제 이 고물상 사장님이 동네에 있는 믹스 댕댕이들을 다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나 생각할 정도로 인상이 깊었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들이 오징어가 되고 말았죠. 총에 스프링 유격 소리까지 들어보는 디테일한 연출. 많은 여성분들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이 장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이, 차태식이 너 내가 잡는다. 라고 하더니 솜이 살아있어. 우리 은행 가산역 지점에서 어제 현금 인출했더라고. 지가 정보를 다 주고 있습니다. 각자 거울을 보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했습니다. 둘의 대결 구도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연출했다고 하는데 근데 끝까지 이 둘의 대결은 볼 수 없었던 것 같던 전당포 냉장고에 붙였던 것과 같은 밴드를 남로안에게 붙여주는 소미. 남로안은 소미에게 태식 말고 유일하게 아저씨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저씨가 엄마 만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악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 만석이처럼 뼛속까지 나쁜 악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천이라는 설정인데 실제 촬영은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했습니다. 가슴 보호대를 하고 있긴 했지만 아픈 건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딱 보니까 개미네 개미. 개미? 장두식에게 개미에 대한 정보를 듣는 치곤 태식의 정체가 밝혀질 때와 마찬가지로 교차 편집을 했습니다. 감독은 영화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두 사건을 한 번에 보여주면서 시간도 줄이고 지루함을 없애줘서 교차 편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요? 왜인데? 우리의 아저씨는 먼저 알고 벌써부터 혼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발 늦은 경찰들. 콘티상의 오락실을 로케이션 하면서 동전 교환소가 있고
뒤쪽에 창문이 있는 장소를 찾느라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게 다 디테일이죠. 소미 여기 있는데? 소미가 반대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리를 뜨는 차태식. 그런데 저렇게 올 블랙에 모자까지 쓰고 다니면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나? 저 봐. 아저씨! 아무튼 그 덕분에 정말 멋있는 컷이 나왔습니다. 영화를 볼 때 어떻게 찍은 건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찍은 다음 네 컷을 붙여서 한 컷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사 끝에 폐업한 가구점에 있는 마약 제조 공장을 찾은 태식. 하여간 경찰보다 낫다니. 지하의 마약 제조 공장은 미술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세트라고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치워라. 쓰러져 있는 아이는 이대로 졸려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태식은 이 공장의 다른 곳을 탐색해봅니다. 58년 개띠 오명규 사장의 시체는 배우를 본떠 만든 더미입니다. 또 다른 아이의 시체에서 소미의 시그니처 같은 네일아트를 보고 태식은 이 새끼들 다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사이다. 이 던져지는 종석은 대역 배우고 이 밟히는 장면은 김성호 배우가 직접 연기를 했습니다. 전당포? 거기 또 어떻게 알고 가셨대? 야, 이 개X야! 김희원 배우는 가족을 생각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소미를 찾아도 너희 둘은 죽는다. 한편 경찰은 여전히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사진만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오나? 이렇게 한 놈 잡고 태식은 감도 못 잡는 경찰에게 생중계를 해줍니다. 차태식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당시 최신형 아이폰. 영화 초반엔 몽클레어를 입고 나오더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도 간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태식입니다. 드디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터키탕 등장. 너 정체가 뭐냐? 옆집 아저씨. 너 도라이 정신병자지? 이 대사는 김희원 배우의 애드립입니다. 하더? 저 병이 반듯하게 굴러가지 않아서 이 컷을 14번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나 전당포 한다.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무료로 씹어먹어 줄게. 김희원 배우는 원빈 배우의 연기가 너무 리얼하고 진심으로 무서워서 실제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조폭들을 대량 학살해버리는 옆집 아저씨. 한국 액션 영화의 한 획을 그었다 할 만한 명장면입니다. 이 터키탕에서의 액션씬은 카메라 동선부터 사운드 이펙트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해서 만든 액션이라고 합니다. 지켜보기만 하던 남로안이 나섰습니다. 이 1인칭 시점 컷은 필름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서 당시에 7D 카메라를 헬멧에 장착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1인칭 슈팅 게임을 좋아해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냈다고 하는데 고프로 같은 액션캠이 흔치 않던 시절에 이런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남로안도 잡았고 이번엔 만석을 잡으러 가는 태식. 이 지하 주차장은 노란색 띠 같은 게 없이 모두 회색 질감이라서 이 장소를 로케이션 했습니다. 야, 이 개X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김희원 배우가 너무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 횡격막이 수축돼서 실제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뒤통수가 터지는 만석은 배우의 본을 뜬 더미입니다. 감독은 원빈 배우의 저런 표정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김희원 배우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잘생기면 된다고. 오지마. 피 묻어. 아저씨가 저 구하러 온 거 맞죠? 이번에도 역시나 한 발 늦은 경찰들. 치고는 일을 그리 잘하는 경찰은 아니지만 사람은 참 좋습니다. 전당포에서 선인장에 물을 주기도 하고 태식과 소미를 같은 차에 태우기도 하고 소미를 생각해서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부탁 하나 합시다. 그리고 태식의 부탁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을 보면 거친 상남자인 듯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때 모른 척해서 미안해. 너무 아는 척하고 싶으면 모른 척하고 싶어져. 이 문방구 앞에 씬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라이팅의 변화가 감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천으로 일광을 다 끄는 후에 조명을 새로 해서 부드러운 콘트라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하나 보자. 이 엔딩은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전에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고 맨 처음 생각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전설의 액션 명작 아저씨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나저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원빈 배우의 차기작을 언제쯤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